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린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 좀 기분도 좋고 컨디션도 좋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빨리 독서 노트하고, 오늘도 더 좋은 건 일찍 일어나서 좋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독서 노트하고 또 은행에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 그렇게 지내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을 어제 읽었던 책? 관계 언어, 이걸 읽을까? 아니면 끈기보다 끊기. 오늘 왜냐면은 그 이하이님의 이렇게 감사 편지 보내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책을 한번 정리를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진짜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법? 응? 일단 피곤하지 않게 살아보겠습니다. 응? 왜 이렇게 제가 책에 이걸 지금 다 담아놨었거든요. 하버드 사랑학수원. 진짜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법? 오케이. 이것도 한번 읽고 싶고, 하버드 사랑학수원. 저걸, 아이고야, 소재에 담아놓고. 아이고 아파. 아파요. 오케이, 죄송해요. 일단 볼게요. 진짜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법. 일단 책을 다운로드 받아보고, 그리고 나서 목차를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손 아파요. 팀 페리스 아닌데? 오케이. 팀 페리스 이게 한 줄 남긴 거야.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부르기가 힘들다. 나는 그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자주 전화한다. 오케이. Who is it? 테드 2천만 배 화제 강연자? 오케이. 팀 페리스 강연 Direct Service? 오케이. anyways. 자, 목차리 원석? 한번 볼까요? 나처럼 사는 건 나밖에 없다. 프롤로그. 돈도 관심도 더 이상 필요 없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텐가? 더 이상 필요 없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텐가? 똑같이 사는데요. 일조가 생겨서 지금 현재 루틴을 할 거예요. 생산성을 올려주는 관점, 말이 아닌 행동에서 진정한 가치관이. 그치, 말이 아닌 행동에서. 나 이 책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말이 아닌 행동에서 진정한 가치관이 드러난다. 말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행동이죠. 과거의 타이틀에 더 이상 매이지 마라. 그 일을 왜 하는가? 나 자신으로 살면 언제나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really? 모방하라. 우리는 불완전한 거울이다. 과거의 생각이 미래의 나를 정의해서는 안 된다. 그쵸?
대중이 보는 나는 진짜 나가 아니다. 성격은 당신의 미래를 예측한다. 물고기는 자신이 물속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 당신이 현재지향적인가 미래지향적인가? 현재지향적. 작은 행동이 자기 인식을 바꾼다. 나 너무 재밌는데? 오후. 이제 나는 누구의 도구도 아니다. 거의 모든 것을 거절하라. 거의 모든 것을 거절하라. 스트레스를 확실히 줄여주는 작은 변화. 맨 처음 떠오르는 대답을 믿지 마라. 인생의 지루를 바꾸는 스마트한 생각법. 여유를 가져도 96%는 비슷하다. 예상 밖의 장소와 엉키지 않는 목표. 극도로 의욕이 없을 때 좋아하는 일은 간단해 보인다. 오케이. 자, 일단은 말이 아닌 행동에서 진정한 가치관이 드러난다. 성격은 당신의 미래를 예측한다. 오늘 한번 이거 읽어. 이게 좀 설레는데요. 가슴이. 좀 이 책이 서재에 담겨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봤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말이 아닌 행동에서 진정한 가치관이 드러난다. Actions, not words, reveal real values. Actions, not words, reveal our real values. Reveal our real values. values라고 이렇게 했네요. perspectives가 아니라. 오케이. 나는 올해 멘토에게 회사를 차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거 네가 원하는 일이 아니야.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에요. 저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요.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말로 한다고 진심이란 뜻은 아니거든. 제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전 저를 잘 알아요. 저한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난 내 말을 무시하고 내 행동만 보면 돼. 난 너 말을 무시하고 너 행동만 보면 돼. 사람의 가치관은 언제나 행동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 사람의 가치관은 언제나 행동에서 드러난다. 너의 말을 무시하고 너의 행동을 보면 돼. 내가 하는 말보다 나의 행동, 나의 가치관은 나의 행동에서 드러난다. 그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지만 맞는 말 같지 않았습니다. 외국어를 배우고 싶거나 회사를 차리고 싶지만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행동에서 드러난다. 그쵸? 말보다는 행동이 더 큰 거죠. 근데 또 말그릇을 바꾸는 거? 말그릇을 예쁘게 바꾸는? 그거 말투겠죠, 결국은. 그것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행동이죠. 맞아요. 그 사람의 가치관은 말보다는 행동에서 드러난다. 그런 말을 하더라도 멘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걸 하고 싶었다면 진즉 했을 거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걸 하고 싶었다면 진즉 했을 거다. 정말로 그걸 하고 싶었다면. 회사를 차리고 싶다는 말을 2008년부터 했지만 넌 절대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지. 난 너의 행동을 보고 내가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고 싶다는 진심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넌 배움과 글쓰기, 아이와 시간 보내기에 집중하는 지금 단순한 삶을 더 선호해. 말로는 뭐라고 하든 진실을 보여주는 건 행동이지.
뭐라고 하든 진실을 보여주는 건 행동이지. 그래서 나도 배움과 글쓰기,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 집중하는 지금의 단순한 삶을 더 선호해. 와, 정말 그의 말이 옳았다. 나는 수년 동안 뭔가를 하고 싶다고 자신을 쏟았지만 내 행동은 그 말이 진심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원하는 마음이 조금 있긴 했지만 가만히 원하는 게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무언가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전에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았어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나와 똑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든 당신의 진정한 가치관을 드러내는 건 행동입니다. 행동은 당신이 실제로 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행동은 당신이 실제로 원하는 것을 보여준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나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든 당신의 진정한 가치관을 드러내는 건 행동이다. 행동은 당신이 실제로 원하는 것을 보여준다. 당신이 아이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것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루틴하면서 하고 있죠. 그게 진정한 나다. 행동. 오케이. 그럼 타인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관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두 가지 현명한 반응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거짓말을 그만하고 자신의 진짜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거. 나 거짓말 안 하는데 나의 우선순위는 루틴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고 진심인지 확인해 보는가. 근데 나는 또 행동으로 옮기려면 그 기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평온하고 풍요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짧게 되어 있어요. 신기하다. 아이고. 이거를 책을 읽다가 넘겨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Okay, here, it's not a big deal.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나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든 당신의 진정한 가치관을 드러내는 건 행동이다. 오케이. 그 다음 또 있어. 성격은 당신의 미래를 예측한다. 성격은 당신의 미래를 예측한다. Character predicts your future. 그쵸? 성격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보내는 시간이 미래를 결정하죠? 근데 성격도 맞는 것 같아요. 성격보다는 솔직히 성품인 것 같아요. 성격 같은 경우에는 본성?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그런 성격이라면 좀 성품 같은 경우에는 후천적으로 커티베이 될 수 있으니까
나는 수년 전 뉴욕시에서 음악 산업에 몸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15년 지나서 뉴욕으로 돌아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들은 대부분 그들의 성격을 바탕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기 규율이 있는 사람들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자기 규율, 자기 절제. 나 이 책 너무 좋은데? 제가 좋아하는 예시가 없고 짧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기 규율이 있는 사람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신경질적인 사람들은 모든 걸 소진하고 꺾여버렸다. 신경질적. 내가 좀 선천적으로 신경질적 예민하거든요. 근데 좀 운동을 해서 체력이 이렇게 좀 올라가니까 신경질적이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리더처럼 행동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리더가 되었습니다.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남 탓을 하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러고 있었습니다. 자기 규율이 있는 사람들은 성공을 거두었다. 자기 규율. 예전에 어디에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향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인생의 방향타. 인생의 방향타는 이런 것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느끼는 이 감정과 느낌이 인생의 방향타를 결정한다는 거. 맨 하위층의 무급 인터넷에서 굳은해지와 현명한 접근법으로 맨 위에 올라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명세를 얻고 성공도 거두었지만 너무 연약해 보였던 이들은 역시나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격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치? 성격은 태어나기 전에 DNA에 결정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맞는데? 성격은 그렇고 캐릭터, DNA에 있는 것은 그거는 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품. 내 제2의 성격, 성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성품. 성격은 당신의 사소한 선택과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당신이 어떤 일 하나를 처리하는 방식은 나머지 모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그치, 이런 면에서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당신이 어떤 일 하나를 처리하는 방식은 나머지 모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행동은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미래의 성공을 보여주는 최고의 지표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완전히 절대. 이 행동을 통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사람의 행동이라는 게 무의식이 거의 90%? 요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래도 조금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이 80%는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 전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나의 현재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매일하는 루틴이죠. 당신은 현재 지향적인가? 미래 지향적인가? 현재 지향적이어서는 Are you present focused or future focused? 사람이 내향적인가 외향적인가로 나뉜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나타나는 구분법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지향적인가 미래 지향적인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로 현재의 순간에 집중합니다. 저예요. 완전 몰입해요. 오늘을 위해 살고 지금 당장 기분을 좋게 해주는 일을 합니다. 저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오늘을 디딤돌로 삼고 미래 자신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두 개 다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들은 오늘을 디딤돌로 삼고 미래 자신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다.
나는 전설적인 심리학자 필립 짐버드의 타임 패러독스 라는 책에서 The Time Paradox 재밌나? 전설적인 심리학자라고 해요. 타임 패러독스도 한번 읽을만 하지 않을까? 라는 책에서 이 시간관에 대해서 읽고 매료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미친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비로소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 이유를 왜 이렇게 흥분하지? 하이리님 좀 차분하게 책 읽어볼게요. 좀 약간 흥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행동 이유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의 예시를 확인해 봅시다. 현재 지향적인 사람은 즐거움, 흥분, 새로운 추구, 즉각적인 만족에 초점, 삶과 자연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 인식, 유쾌하고 충동적이며 감각적이다. 충동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루하거나 어렵거나 반복적인 것을 피한다. 이건 아니죠. 왜냐면은 반복적인 거, 내가 매일 하는 루틴이 있으니까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완전히 몰입한다. 이건 완전 뭐죠? 마약과 알코올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걸 통제하니까요. 자신을 돕는 것보다 남을 잘 돕는다. 아닌데 나는 나를 더 많이 돕는데요. 미래지향적인 사람, 만족감을 뒤로 미룸.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미래의 목표가 분명해서 강한 자기 규율로 나간다. 이건 맞아요. 자기 자신이나 가능한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사는 경향이 있다. 이건 맞아요. 일을 특히 사랑합니다. 맞아요. 운동, 투자,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에 신경쓰고 그렇고요. 스스로 돕는 것을 잘하지만 남을 돕는 것. 이건 조금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이 저자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에서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지향적인 초점이 필요한 인간 관계를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과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쵸? 불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일수록 미래를 상상하기가 어려워서 현재에 집중한다. 현재에 집중하는 게 즐기면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즐기면서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에요. 추운 기후지역에서 자란 사람들은 겨울을 준비해야 하므로 미래에 집중합니다. 시간과는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지향적인 사람은 커리어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를 적으라고 하면 초점이 미래로 바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 들리는 소리나 의자에 닿는 신체 부위에 관해 설명하라고 하면 그들의 초점은 현재로 바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죠? 가치관은 초점을 바꿉니다. 사랑에 빠진다거나 예술 작품을 만들 때는 현재 지향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양가적이구나. 그리고 야망은 미래지향적인 시간관으로 당신을 밀어붙입니다. 두 가지 시간관은 모두 필요하다. 그쵸. 그래서 현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를 즐기면서 좋아하는 일을 성실히 하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데 미래는? 인생을 즐기려면 현재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현재 집중하면 성취가 주는 더 깊은 행복이 막힙니다. 나는 이것을 얕은 행복 vs 깊은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밖에 나가서 신나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고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은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싶어 한다는 걸 대다수가 잘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개념은 내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이유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다소 성급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더 이상 미래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너무 단절된 행동을 할 때는 목표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미래만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관이 당신에게도 유용하길 바랍니다. 두 시간관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현재를 오늘을 살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네. 근데 이게 지금 또 여기에서 약간 내용이 나랑 다르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떨어지죠. 자, 볼까요? 작은 행동이 자기 인식을 바꾼다. Small actions change your self-identity. 가치 있는 일 하면 우리는 보통 뭔가 거창한 일을 떠올립니다.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은 나 자신을 오늘은 좀 더 성장시키는 거, 풍부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 그게 나한테 진짜 가치 있는 일인데.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대한 성공도 대개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 시작합니다. 자원봉사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 유명 인사를 만나는 것, 어떤 책을 읽거나 수업을 들은 것, 작은 행동 하나가 자신에 관한 생각을 바꾸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 한 걸음을 내디디고 나면 스스로 용감한 기분이 들거나 그 분야에 약간 전문 지식이 생긴 것처럼 느끼거나 성취감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너그럽게 느껴지는 일을 하나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너그럽게 행동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너그러운 사람이 된다. 오? 오마이갓. 너그럽게. 스스로 너그럽게 느껴지는 일을 하나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너그럽게 행동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너그러운 사람이 된다. 리더가 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일을 하나만 해보십시오. 리더가 된 기분을 느끼기는 하나. 그러면 리더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리더가 된다. 오마이갓, 이거 너무 좋아요. 나 다음 내용 봤어. 어떡해. 너무 감동적인데? 어떡하지? 세상은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대로 당신을 대한다. 이 세상은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대로, 내가 나를 대하는 대로가 아니면 내가 세상을 대하는 대로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잠깐만. 세상은 당신이 세상을 대하는 대로, 자신이란 게 나 자신이에요? 세상이에요? 세상은 내가 세상을 대하는 대로 나를 대한다. 세상이, 행동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에 보여줍니다. 자신이 다르게 생각해야만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 정체성을 바꿔줄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를 변화시킨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끌어당김을 묻지, 심상하기, 이미 이룬 것처럼 행동하기. 나를 성장시킬 새로운 행동 습관은 어떤 것일까? 새로운 행동 습관? 조금 더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진짜. 그리고 저는 루틴에 루틴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루틴이 작은 행동은 아니니까요. 예헤헤.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작은 행동을 한번 해보라. 세상은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대로 당신을 대한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 인생의 방향타를 결정하는 것. 행동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에 보여줍니다. 나의 행동. 자신을 다르게 생각해야만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 정체성을 바꿔줄 작은 행동 하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을 시작해야 할까요? 참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끈기와 끊기 한번 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식당이나 자리가 섣불리 달려들지 말라. 그렇다고 생각한 것이 더 이상 그렇지 않을 때 항상 그렇죠. 과거부터 바꿔라. 버려야 얻는다? 버려야 얻는다? 좀 버려야 얻는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기다려라. 버려야 얻는다. 가족은 쓰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구석구석 청소를 했습니다. 집안에 쌓인 것들이 사라지지 오랜만에 바닥을 드러낸 곳도 있었습니다. 틈틈이 자리 잡고 있던 먼지가 말끔하게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알레르기 비염 증세도 보존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자주 버려야 합니다. 빈손이 큰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짐만이 아닙니다. 마음속 짐까지 버리고 비워야 다른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다른 패러다임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갖고 있는 것, 익숙하고 습관적인 것,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참. 뭔가 조금 만족적이지는 않은데. It's only 32 minutes. 조금만 하나만 더 읽을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쭉 떨어지죠? 배고픈 건 아닌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 챕터만 더 읽고 오늘은 독서 노트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오케이. 작은 행동이 자기 인식을 바꾼다. 이제 나는 누구의 도구도 아니다. 도구 된 적도 없고 누구를 도구로 생각한 적도 없죠. 거의 모든 것을 거절하라. 거의 모든 것을 거절하라? 거의 모든 것을 거절하라? 맨 처음 떠오르는 대답을 믿지 마라? 거의 모든 것을 거절하라. 거의 모든 것을 거절하라. Say no to everything else. Stephen Pressfield. 오케이, 스티브 프레스필드는 수년간 자신을 스스로 작가라고 부르지만 책을 한 권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책을 끝까지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고통이 점점 쌓여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침내 그는 자기 자신이 저항, the resistance 라고 부르는 악마를 무찔러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두막으로 들어가셨다고 해요. 저는 그에 아무와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았고 그냥 글만 썼어요. 쓰고 싶은 이야기도가 있었고 그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면 그냥 죽어야겠다. 뭘 또 죽어요.
또다시 도망칠 순 없잖아요? 도망칠 순 없다. 또다시 도망친 순 없었어요. 난 도망치려고 하는 것인가? 또다시 주변 사람들을 나 자신이 실망시키긴 싫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한 해 동안 마음을 괴롭히는 그 문제와 씨름하고 모든 유혹을 피한 결과 그는 해냈습니다. 한 해 동안 마음을 괴롭히는 그 문제와 씨름하고 모든 유혹을 피한 결과 그는 해냈습니다. 오케이. 드디어 첫 책을 완성했습니다. 첫 책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나마 책내의 저항을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저항. 나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도망치는 것인가? 또다시 도망칠 순 없었어요. 또다시 도망칠 순 없었어요. 그 후 그는 책을 계속 썼고 다수의 선고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행동하라, do the work, 예술전쟁, the war of art, turning pro로 이루어진 창조적 투쟁에 관한 시리즈의 마지막 책에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관은 모두 읽어보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새로운 책 읽을 것만이 얘기를 해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행동하라 이 책을 3권 예술전쟁 Turning Pro 무슨 소리죠? 괜찮나? 완전 yes? 아니면 no는 할 가치가 있는 일인지 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필터입니다. 할 가치가 있는 일인지 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필터가 완전 yes 아니면 완전 no. 할 가치가 있는 일인가? 이것은 보기보다 간단하고 진지합니다. 결정을 멈추기로 하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을 멈추기로 하는 결정이다. 시작한 일을 끝낼 때까지 앞으로 집중력을 흐트려 놓는 모든 일에 노라고 말하겠다는 결정입니다. 단 하나에만 yes라고 하고 나머지는 전부 no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 가치가 있는 일인지 결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필터. 이것은 보기보다 간단하고 진지합니다. 결정을 멈추기로 하는 그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한 일을 끝낼 때까지 앞으로 집중력을 흐트려놓는 모든 일에 노라고 말하겠다는 결정이다. 단 하나에만 yes라고 하고 나머지는 전부 no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거는 원래 저는 잘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인가 이걸 모르겠다라는 거죠 지금. 너무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솔직히 얘기해서. 참.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사용하는 나만의 필터가 있는가? 나 있는데? 나의 핵심 단어. 네, 있어요. 핵심 단어거든요. 근데 참 이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문제는 진짜 복잡한 것 같아요. 맨 처음 떠오르는 대답을 믿지 마라. I'm a very slow thinker. 친구가 흥미로운 얘기를 들려줄 때 나는 대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반응합니다. 누군가 심오한 질문을 하면 모르겠어요 라고 합니다. 다음 날에는 답이 떠오릅니다. 나에게 토론이나 공격을 시도하는 사람은 분명 실망할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나에게 이렇다 됐고 할 말이 즉시 떠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좋은 지적이네요 정도로 말할 수준입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하고 나면 대답할 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당장은 내가 바보처럼 보일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나를 토론해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니까요. 오케이. 비밀을 하나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인터뷰 요청을 받으면 일주일 전에 미리 질문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딴 생각하고 있죠, 아이린님?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독서노트 하고 지금 해야 될 일 많으니까 할게요. 자, 비밀을 하나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인터뷰 요청을 받으면 일주일 전에 미리 질문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나 들여 여러 다른 관점에서 답을 적고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을 선택합니다. 실제로 인터뷰가 시작되면 즉석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들도록 답합니다. 그치, 즉흥적인 거 이런 것이 아니라 흔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이 가장 솔직한 것이라고들 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이 가장 솔직한 것이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인가? 첫 번째 대답은 되게 최선이 아닙니다. 첫 번째 대답은 되게 최선이 아니다. 그래서 깊이, 짧게 고민을 생각해 봐야 된다. 오래전에 생각해냈고 지금도 별 고민 없이 내뱉는 그 대답이거나 과거의 감정에 따른 자동적인 반응일 확률이 높다. 좀 더 신중하게 답하려고 뜸을 들이면 다른 사람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상관이 없다. 누군가의 질문에 꼭 곧바로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 뒤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본 뒤에 천천히 답해도 됩니다. 물론 모든 일이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즉석에서 답변을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봐야겠네요 라고 말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구나. 그래, 그렇게 막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게 그리고 먼저 그렇게 해본다면 그들도 똑같이 해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성급한 반응을 피하고 천천히 생각하는 나만의 방식이 있다면 한 걸음 물러나는 거죠. 한 걸음 물러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 감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시간의 힘을 빌려보는 거죠. 흔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이 가장 솔직한 것이라고들 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되게 최선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생각해냈고 지금도 별 고민 없이 내뱉는 그 대답이거나 과거의 감정이 다른 자동적인 반응일 확률이 높다. 좀 더 신중하게 대답하려고 뜸을 들이면 다른 사람은 조금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쵸? 누군가의 질문에 곧바로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 뒤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본 뒤 천천히 답해도 됩니다. 물론 모든 일이 우리 생각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즉석에서 답변을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봐야겠네요 라고 말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렇게 해본다면 그들도 똑같이 해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약간 즉각적으로 뭔가를 대답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거를 좀 피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쵸? 꼭 그때 무조건 대답을 해야 하는 거? 좀 신중하게 대답할 필요는 있다. 맞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진짜 짧은데 많은 생각을 해주게 되고 오마이갓 죄송해요. 많은 생각을 해주게 되고 진짜 딱 그 지혜의 그 핵심만 딱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아. 네, 그러면은 알겠님 오늘 독서노트는 요 정도까지 하고 있죠. 오케이. It's like I have 1 hour and 30 minutes. I can finish my routine. 오케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확실히 일찍 일어나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면 오늘 또 독서한다고 너무 수고했어요, 아이린님.